저희 채널이 개설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대형 유튜버들이 하는 Q&A 영상을 저도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오늘은 그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본이 없어서 좀 횡설수설할 수 있겠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죠. 자, 먼저 태효김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산 시계 중 가장 후회되는 것과 가장 잘 산 것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가장 후회되는 시계는 파니스의 시계입니다. 파니스는 중국의 여러 부품 회사가 모여서 만들어진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카피캣 디자인, 그리고 제법 괜찮다는 평들이 있길래 구매해봤었습니다. 또 배트맨 모델을 구매했었는데 40mm라고 표기했음에도 43mm로 왔었고요. 이런 사이즈 문제도 있었고, 백플레이도 상당히 심했었고, 또 브레이슬릿 품질이나 용도 액션 등 전반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중저가 시계나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에 상당히 관대한 편이고, 또 어지간하면 방출하지는 않는 편인데, 그 시계는 보관함에 있는 게 보기조차 싫어서 그냥 금방 다시 팔았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전혀 구매를 권장하지 않고요. 가장 잘 산 건 스쿠알레 1545입니다. 와로에치즈에서 품절 상태라서 못 사겠다 싶었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중고 제품이 있더라고요. 파니스 시계에 좀 호되게 당해서 서브마리너 디자인의 시계는 사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스컬레는 사실 품질 걱정할 브랜드는 아니고, 그래도 이게 워낙 유명한 디자인이니까 하나쯤은 가져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했었습니다. 딱히 사연 있는 시계는 아니었지만 디자인이나 만듦새, 그리고 제가 중고로 구매했던 그 가격도 꽤 메리트가 있어서 만족감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조상현님의 질문입니다. 저보다 저희 채널 영상에 댓글을 먼저 달아주시는 분이시죠. 자, 1년 운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도 문의드렸었지만 다른 내용까지 추가해서 컨텐츠 문의드립니다. 모던님의 시계 컬렉션, 나토밴드 세척, 드림워치 소개, 시계 장비 소개, 요 정도 요청드려봅니다. 시계 컬렉션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인 서울에도 지금 한 박스 정도가 집에 가 있어서 한 번에 보여드리기는 좀 사실 어렵네요. 나토밴드 세척은 안 합니다. 제가 나토밴드는 잘 차고 다니는 데 비해서 전에 올렸던 그 나토밴드 영상에서처럼 저는 나토밴드에 그렇게 큰 금액을 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가볍게 착용하는 편이고, 이렇다 할 만큼 크게 오염된 적도 없었고, 또 그렇다 한들 보통은 새로 구매를 하니까 세척을 따로 해본 적은 없네요. 하게 된다면 치약 정도로 닦을 것 같습니다. 드림워치는 생활인의 시계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메가의 제임스 본드 에디션하고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입니다. 오메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고, 거기에 영화나 책, 그리고 실존 인물, 그런 가상의 캐릭터 모두 통틀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007의 시계잖아요. 사실 오메가가 좋은 이유도 007의 시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007이 영화 속에서 그 다이소 시계를 차고 나왔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또 가장 좋아하는 시계는 그 다이소 시계였을 거예요.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는 딱히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브랜드나 디자인, 시계로서의 가치 하나 흠잡을 곳이 없죠. 시계 장비는 기본적인 그런 툴들,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나름의 고급 제품도 있고, 고가 제품도 있고, 알리에서 살 수 있는 몇천 원대 제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요 스프링바 교체 툴일 텐데, 흔히 이런 제품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영 불편하고 자꾸 이게 어긋나서 손가락 찌르기도 해서 그냥 안경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이거만큼 손에 또 잘 맞는 게 없더라고요. 자성 제거기 같은 건 이 제품을 가지고 있고, 글라스 강도 확인하는 제품은 요거, 그리고 여분의 스프링바도 알리에서 구매한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요. 타임그래퍼 같은 경우는 지금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 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뭘 사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품 종류가 좀 제법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알리에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은데 알리에서 사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계 타임그래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반대로 또 사고 싶은 장비도 있는데요.
하나는 그 케이스백 닫는 도구 요렇게 생긴 거 요거 하나 사고 싶고, 한글 시계를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그 커스텀하는 용품들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들이나 뭐 블로그 그런 글들을 보면 방수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 요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갖고는 싶은데 이게 얼마인지, 아니 뭐 팔기는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구들 관련해서는 사용법 뭐 이런 것들 해서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겠습니다. 자, 기억하기 쉬운 님입니다. 오토매틱 시계를 찰 때 자성 신경 쓰시는지, 또 시계 사용 후 여러 해가 지나면 자성을 먹거나 스크래치가 나서 탈자기 사용, 또 오버홀, 폴리싱 브러싱 등은 어느 정도 신경 쓰시는지 궁금하네요. 장기간 사용 리뷰가 없어서 그런 팁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성은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직장에서는 휴대전화 외에는 크게 자석이랑 가까울 일이 없고요. 또 집에 오면 디지털 시계나 스마트밴드 같은 것들로 갈아차고 있기 때문에 자석의 영향을 크게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성 제거기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사용해보지는 또 않았고요. 본격적으로 시계를 모으기 시작한 게 저도 한 6, 7년 정도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 슬슬 오버를 할 시계들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이 그렇게 고가 시계를 다루고 있지 않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그냥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이제 이런 시계들은 예지동에 맡겨보고 싶기도 하고요. 이게 예지동이 뭐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아니, 없어진다기보단 이전한다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예지동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들 중에서 좀 고가라고 할 수 있는 시계가 브라이틀링 슈퍼오션 헤리티지하고 오리스 에커스가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정식 오버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근데 그 차이를 제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폴리싱하고 브러싱은 안 합니다. 그리고 할 계획도 생각도 없고요. 저는 시계를 포함해서 물건을 좀 험하게 다루는 편이기도 하고, 이게 제 시계 컬렉션의 가격이 낮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는 시계들을 다루면 저도 알게 모르게 이게 좀 상전 모시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흠집이라도 생기면 괜히 크게 낙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냥 저렴한 시계들 사고 또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 컬렉션에 3, 5년이 넘어가는 시계들은 대부분 쿼츠 시계입니다. 쿼츠 시계들은 아무래도 관리가 좀 더 용이한 편이긴 하지만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거리들이 조금 필요한데요. 사용하지 않고 멈춰있는 시계들은 배터리를 빼놓는 게 좋은 거, 또 같은 사이즈의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그 관련된 세부 정보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그리고 쿼츠 시계도 오버홀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이 뭐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오토매틱 관리는 뭐 또 워낙 말들이 많아서 제가 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이게 시계 스펙이나 사용 환경, 또 제가 얼마나 착용하는지 그런 빈도들마다, 또 사람마다 시계마다 변수가 또 워낙 많기도 하고요. 자, 피가로 이세님입니다. 한국어 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시계를 구매할 때 기준과 좋아하는 브랜드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1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강사를 소개해달라는 게 이게 질문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좀 좁혀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국어 강사하고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교육 대상이 다릅니다. 국어 강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어 강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뭐 쉽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영어 학원에서 영어 배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한국어 강사들이 말을 잘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를 보면 또 마냥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죠. 뭐 화려한 어휘력, 대단한 문장력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한국어 강사들은 외국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을 좀 더 쉽게 하고 또 제한된 단어와 문법으로 학습자를 이해시켜야 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오히려 상당히 간단합니다. 또 보통 외국어를 엄청나게 잘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제 외국어 능력과는 별개로 수업 교실 상황에서 외국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시계와 관련된 일종의 잘못된 표현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손목 이야기를 할 때 손목이 얇다, 두껍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게 두께를 표현하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16cm, 17cm 이렇게 굵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굵다, 가늘다 라고 사용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죠.
뭐 한국어 강사와 관련된 얘기는 정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시계를 구매할 때 기준은 가격과 디자인입니다. 물론 여기에 브랜드의 이야기나 역사 뭐 이런 내용들이 더 추가되면 좋겠지만 굳이 없다고 해도 디자인이 예쁘면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습니다.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 그리고 저의 원픽 예마, 그리고 가장 예쁜 마이크로 브랜드 게코타와 스코바 안데르센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데요, 지금 당장 딱 떠오르는 브랜드는 이 정도가 있네요. 자, 김안국님입니다. 1주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체험해보신 시계 브랜드 궁금하네요. 이 체험이 범위가 너무 넓은데 좀 대중적으로 유명한 메이저 브랜드는 대부분 경험을 해봤고, 뭐 중저가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뭐 아무래도 전 상대적으로 경험 빈도수가 높겠죠. 근데 제가 구매한 것들, 빌려본 것들, 또 매장에서 그냥 보고 착용해봤던 것들, 이런 거 포함하면 상당히 넓어지겠네요. 제 채널이 지금 중저가 그리고 마이크로 브랜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서 가능하면 한 번 경험한 브랜드는 다시는 경험을 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구매할 적에 구매는 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눈에 들어오는 브랜드들이 있기는 하죠. 예마 같은 브랜드들이요. 신기하님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업과 유튜브를 겸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두 가지 일을 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영상을 그렇게 자주 업로드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상 퀄리티가 뭐 프로 유튜버 수준이 아니기도 하잖아요. 저는 시계 말고는 취미생활이 딱히 없고 또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라서 퇴근하고 쉬면서 간간히 대본 쓰고 또 간간히 사진 찍고 또 영상 편집하고 하면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펑크 나면, 뭐 일이 너무 많았다, 좀 정신없는 한 주였다 이러면 펑크가 나고 세이브된 것들이 없어서 일주일이 건너뛰는 편도 종종 있죠. 또 요즘 월요일마다 업로드하고 있는 그 1분 미만 영상들, 그런 것들은 사진 1시간 정도 찍고 편집하는데 한 30분 정도면 만들 수가 있어서 뭐 그렇게 부담되는 일들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시계 리뷰보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시계 이야기들은 편집 과정이 좀 적기는 한데 이런 이야기거리들은 영상 조회수가 좀 잘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자꾸 저도 미루게 됩니다. 요거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고요. 자, 곰발님입니다. 1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계 컬렉션이 늘면서 관리하는 데 부담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계를 포함해서 많은 물건들을 좀 험하게 다루는 편이라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금전적으로 봐도 뭐 시계가 많기는 하지만 생계에 영향을 끼칠 만큼 그렇게 고가의 시계를 사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도 구매할 때는 좀 부담이 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더 구매하기는 시작했는데 아무리 50만 원 언저리라고 해도 한 달에 또 몇 개씩 쌓이다 보면 부담이 될 금액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그 돈이면 모아서 뭐 무슨 브랜드 사지 뭐 이런 말들 진짜 많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지 뭐 관리 자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자, 다람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평생 단 하나의 시계만 가질 수 있다면입니다. 요거 또 두 가지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해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이런 질문하고, 또 앞으로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이 시계를 선택할 겁니다. 사실상 제 첫 시계이기도 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조금 저희 집안이 어려웠을 적에 선물해 주신 시계라서 이거는 저한테 좀 의미가 남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좀 안 좋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딱 하나만 남겨야 한다면 당연히 이 시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이러면 요건 좀 고민이 심각해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메가의 그 제임스 본드 에디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007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준성님입니다. 1주년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요즘 시계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했는데 스미스워치라는 시계 브랜드의 시계가 알고 싶네요. 너무 생뚱맞나요? 아니요, 뭐 생뚱맞을 게 뭐가 있나요? 이거 말씀하신 시계, 이거 그 타임팩터 스미스워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가 요즘 커뮤니티 같은 데 종종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브랜드를 그 에베레스트 모델이 가장 유명하다고 알고 있고요. 이게 롤렉스하고 더불어서 에베레스트 첫 등정 시에 사용됐던 시계라고 하고, 요거랑 관련된 논쟁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모델 외에도 뭐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은 브랜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거리나 역사성도 꽤 있고, 디자인도 뭐 나름의 매니아층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매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 브랜드가 좀 구매하기가 힘들어서 애간장 타는 분들도 또 그만큼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본 적은 있었는데 디자인 취향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이런 심플한 디자인류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구매할 계획은 없는데, 구글링 해보면 조금 호평이 많은 브랜드입니다. 자, 태효김님, 다이버 시계, 드레스 시계, 파일럿 시계, 필드워치 중에서 하나만 고른다면? 이 시계들 순위를 매겨보면 1순위는 다이버 시계고, 2순위는 여기에는 없지만 레이싱 시계, 그리고 파일럿, 필드, 드레스 시계 순입니다. 순위가 낮아지는 요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복잡하고 디자인 포인트가 많고 또 실용적인 것들을 저는 찾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 다이버 시계를 선택한 건 역시 007 때문이죠. 자, 다람쥐님입니다. 마지막 질문이고, 다람쥐님은 아까도 글을 남겨주셨는데 2개 남겨주셨네요. 자, 다람쥐님, 살 수 있다면 6회공으로 어떤 시계를 사실 건가요? 요게 앞선 질문들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다이버 시계입니다. 그래도 뭐 많은 분들께 거의 1순위가 다이버 시계 아니면 드레스워치지 않을까요? 저는 007 때문에 다이버 시계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합리화를 더 해보자면 저는 정장보다는 비교적 캐주얼 차림이 더 많고, 다이버 시계의 베젤이나 방수성 등들 이런 것들이 실용적인 면들이 많죠. 저는 베젤을 그렇게 잘 활용하는 편은 아닌데, 그 피제 스피너처럼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 손 장난감 이런 것처럼 베젤 딸깍거리면서 돌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젤이 있는 걸 선호하고요. 기능적으로는 별로 저한테는 쓸모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11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다행히 답변을 못 드릴 만큼 질문이 많지도 않았고, 또 영상으로 만들기 어렵다 싶을 정도로 적지도 않아서 딱 알맞게 답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덕분에 1년이 넘게 채널을 잘 운영하고 있고, 저도 활력이 될 수 있는 취미생활 잘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모더나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